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을 해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야, 안녕. 여름방학은 잘 지냈니? 여름방학 동안 내년과 후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지 정했니? 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학과에 진학할지 정하지 못해서 과목 선택이 어려웠어요. 그렇구나. 과목 선택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혹은 나는 무엇이 되기에 적합한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단다. 네, 선생님의 조언으로 방학 동안 진로 검사를 한 결과로 공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정했어요. 저는 기계를 좋아해서 기계공학과에 가려고요. 수학은 아주 잘하진 못하지만 공과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수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 맞아. 진로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 대해 충실하게 학습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은 공부를 하는 학생의 바른 태도야.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대학 입학 전형 중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데 유리하고 설령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수능으로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에서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혹은 나는 무엇이 되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성장한 학생의 성취 결과와 성장 과정에서 보이는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전형입니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지원자의 전공 관련 관심과 노력, 적성과 소질, 자기 주도성, 발전 가능성 등의 관점으로 평가하여 선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통해 익히는 역량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대학에서 수학할 전공 관련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수했다면 전공에 대해 흥미와 관심이 있다고 평가하는데 교과목을 배웠나 여부뿐 아니라 배운 과목의 수준, 배운 과목의 경향성, 다양한 교과 교육의 경험 등을 통해 고교 생활을 전반적으로 확인합니다. 선택 과목 중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범위에 해당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신이 배울 과목을 수능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하거나 특정 교과의 과목을 일정 과목수 이상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어서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해당 대학의 대입 전형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지도하는 대로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한다면 해결되는 수준입니다. 2022학년도 이후, 그러니까 2020년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이 응시하는 수능 시험의 체제는 동일합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수험생이 응시 과목을 선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이 공통 과목이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수학 영역은 수학 1, 수학 2가 공통 과목이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탐구 영역은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총 17과목 중 2과목까지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에서 특정 영역을 응시하도록 지정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의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선택하라든가 탐구 영역에서 과학 과목을 선택하라는 대학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대학의 전체 모집 단위가 아니라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요구합니다. 대학이 이런 기준을 정하는 이유를 대학에서 공부를 하자면 필요한 공부가 있으니 해당되는 공부를 하고 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은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진학하려면 수학과 과학을 많이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교과는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과 중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융합 학습, 진로 안내 학습, 교과별 심화 학습, 실생활 체험 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학생들은 주로 일반 선택 과목에서 과목을 선택하되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일부 추가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국어와 영어 교과목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도구 과목입니다. 매 학기 국어와 영어 교과목은 빼지 말고 배우기 바랍니다. 상경 계열을 희망한다면 확률과 통계는 물론 경제 수학이나 미적분까지 배우면 좋습니다. 공학 계열을 희망한다면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까지 배우기를 권합니다. 자연 계열 분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2학년에서 과학 1과목을 충분히 선택합니다.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4과목을 모두 배우면 좋지만 일부만 선택이 가능하다면 물리학 1을 포함하여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자연 계열 분야는 대부분 물리학 1의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과학 1을 배우고 그중 일부는 2까지 배우면 좋습니다. 과학 과목 중 일부만 이수해도 문제가 없는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도 2학년에서 과학 1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분명했던 진로가 변경될 수도 있고 3학년이 돼서야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분야가 자연 계열이라면 3학년에서 과학 2 과목을 공부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 과목 위주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 한문, 제2외국어 교과목처럼 1과 2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을 배워야 2를 배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어렵다거나 석차 등급의 유분리 또는 수능 선택 과목 위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전 과목에 대해 성실히 공부해야 하며 특히 진로 희망과 관련된 과목이라면 비록 그 과목이 어렵더라도 도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진로 방향에 필요한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설령 대학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공부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를 희망하는 과목일지라도 학교 여건상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과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으니 학교 선생님에게 문의하세요.
과목 선택 절차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에게, 그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등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 선생님에게 문의하세요. 진로와 관련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할 때는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이나 학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학마다 전공 및 전공 기초 과목이 조금씩 다르므로 관심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대부분 비슷하게 선택하게 되나 진로 희망에 따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목을 고르고 나머지 과목들은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상경 계열 지원 학생은 수학, 사회를 충분히 공부하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수학을 충분히 선택하고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정치와 법,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사, 세계지리 등 사회 교과의 과목도 광범위하게 선택합니다. 공대 지원 학생은 수학, 물리학, 화학 공부하기. 공대는 수학이 기본입니다. 미적분, 기하까지 배울 필요가 있으며 영어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도 네 분야의 과목을 모두 배우고 가능한 심화 수준까지 배울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생명과학 계열 지원 학생은 화학, 생명과학 공부하기. 과학 네 분야의 과목을 모두 배우고 특히 화학, 생명과학은 심화 수준까지 배우고 수학도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 보건 계열은 화학, 생명과학, 사회 공부하기. 생물, 화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학, 생명과학은 심화 수준까지 선택하고 보건,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심리학 등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목도 선택합니다. 만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바로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은 취업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고등학교 단계에서 익힐 수 있는 컴퓨터나 경영 관련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공부해도 좋습니다. 그 외에 관심 있는 분야, 잘할 수 있는 과목 등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무엇에든지 도전해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이야,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겠니? 네,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대입에 유리하고 불리한 과목은 따로 없으니까 저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지나치게 편중된 과목 선택은 균형 있는 성장을 방해하고 편한 과정을 선택하면 나중에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해. 대학 공부에 필요한 과목은 어렵더라도 선택해야 한단다. 네. 설령 관심이 없는 과목일지라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여러 과목들이 다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맞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학습에 최선을 다하는 건 더 중요한 일이야. 사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거라면 선택하느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서 제 선택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18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